2026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김해 FM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집방송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듣다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해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실행력을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김해의 미래를 책임질 김해시장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조국혁신당 후보님이 저희 김해 FM에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봉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하고 계신 분들에게 나 이봉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김해시장 후보 이봉수입니다. 저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를 떠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상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농업특보로 일하면서 원칙과 상식의 정치, 시민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농업 정치도 배웠지만 더 크게는 정치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정치가 결국 사람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의 뿌리는 현장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농민운동을 했고 상동 대포천 수질 개선 운동에도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포천도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행정이 뒷받침하니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민을 믿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김해는 도심도 있고 농촌도 있고 산업 현장도 있고 오래된 마을도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책상 위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하고 시민이 겪는 문제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저는 김해를 떠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농사 짓고 주민들과 부딪히고 현장에서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김해 시민의 삶을 위해 쓰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김해 시민의 삶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셨지만 그래도 출마 이유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김해시장으로 출마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김해시정을 시민의 손에 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 시민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판이 벌어지면 시민의 삶은 뒤로 밀리고 공천과 줄 세우기, 조직과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 누구 편이냐, 누가 어느 줄에 섰느냐가 먼저 나옵니다. 저는 그런 정치로는 김해를 제대로 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시장은 어느 한 정치 세력의 시장이 아닙니다. 시민 전체의 시장입니다. 시민의 세금과 행정 권한은 시민 전체를 위해 서야 합니다. 누구에게 빚진 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만 책임지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김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농사 짓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는 원칙과 상식, 신뢰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김해도 거대 양당 카르텔이 낡은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자기 편보다 시민 전체를 먼저 보는 시정, 권력 싸움보다 시민 생활을 먼저 챙기는 시정, 그것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김해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제가 시장이 되어 꼭 해결하고 싶은 최우선 과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교통, 청년이 남을 이유가 있는 김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입니다. 첫째는 교통입니다. 김해 교통은 크게 3가지로 봐야 합니다. 경전철 적자 문제, 김해 안의 생활권 연결 문제, 그리고 부산 창원으로 나가는 외부 교통망 문제입니다. 경전철은 시민의 발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김해시가 적자 부담을 계속 쌓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도시철도 공공성 차원에서 국비 지원 구조를 만들고 김해시 안에서는 버스와 경전철 환성, 역 접근성, 생활권 간 연결을 시민 동선에 맞게 다시 짜겠습니다. 외부 교통망도 중요합니다.
창원으로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나가려면 몇 번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유턱 여객터미널 문제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행정도 여러 사정이 있고 민간 사업자와 운송회사도 입장이 있겠지만 판단의 맨 앞에는 시민의 이동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청년입니다. 저는 청년에게 김해에 남으라고 말하기 전에 김해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지역에 붙잡아 두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 각자의 삶에서 김해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가능성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김해 안에서도 일하고 살고 쉬고 배우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부산과 창원으로 일하러 가거나 배우러 가는 길도 쉬워야 합니다. 남아있는 청년이 먼저 살만해야 떠나려는 청년도 남고 밖에 있는 청년도 김해를 다시 보게 됩니다. 청년 정책을 단순한 지원금 몇 개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가 이어지는 생활 기반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농촌입니다. 농촌은 도시의 바깥이 아닙니다. 김해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난개발로 흔들리고 청년농은 빚부터 지고 시작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으로 오라고 해놓고 농지를 사기 위해 대출부터 받게 하면 청년농은 몇 년 뒤 원금과 이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해시가 농지를 확보하거나 농지은행, 유농지와 연계해서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농지만 빌려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동시설, 판로, 교육, 생활 기반까지 함께 묶어야 합니다. 난개발은 관리하고 농촌이 농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 사는 문제입니다. 시민이 움직이는 길, 청년이 살아갈 길, 농촌이 이어갈 길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대답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후보님이 시장이 되셨어요. 시장이 되면은 네. 이 중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재원들을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시민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공약은 실현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없는 돈을 갑자기 만들겠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시민의 삶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해오던 대로 쓰는 예산, 중복되는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은 다시 보겠습니다. 교통, 청년, 농촌, 돌봄과 생활안전처럼 시민의 삶에 직접 닿는 곳에 먼저 서겠습니다. 특히 김해 경전철 적자 문제는 김해시 예산으로만 버티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고쳐서 국비 지원 근거를 만들고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망 교통 안에 김해 경전철을 제대로 넣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균터 개개와 광역교통 예산을 확보할 논리도 생깁니다. 동시에 김해시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버스와 경전철, 환승, 역접근성, 생활권 연결 등을 촘촘하게 다시 짜서 시민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탈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청년 예산을 다시 보겠습니다. 김해에 청년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청년의 삶으로 제대로 이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가 따로 노는 예산을 청년 생활 기반 예산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농촌 공약도 시가 농지를 다 사겠다는 뜻은 아니고 농촌공약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지은행 등을 활용하고 그리고 유농지, 은퇴농지 등을 김해시가 장기 임차해서 그것을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유치도 사실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자라고 해서 시 예산이 안 되는 공짜는 아니거든요. 아주 고려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민간 사업자도 전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손해보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네. 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수익 구조가 분명한 공공사업이라면 시민 펀드 같은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보존해야 한다면 외부 민간 사업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실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재원은 4가지 방식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경전철과 광역교통은 법 개정, 균등회계 광역교통 예산으로 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농촌 공약은 기존 예산 재배치, 중앙정부, 경상남도 농어촌 공사 사업을 연기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시민부담과 리스크 이전 원칙을 따져서 재검토하고 가능한 사업은 시민펀드 방식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말하자면 재원을 갉아먹는 사업은 중단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좀 많이 재원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시민펀드를 통해서라도 재투자 받아서 지속 가능한 예.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뭐 연말 가면 보도블록 바꾸고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네. 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네. 예, 그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성과라는 것은 네. 이제 이 선출직들이 항상 여기에 많이 얽매입니다. 네. 보도자료 많이 내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김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봤습니다. 농사 짓고 농민운동을 하고 특히 전국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자랑거리인 대포천 수질 개선 운동도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저는 배웠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농업특보로 일하면서 특히 중앙정책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경험도 저한테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부산 경남 경마장은 제가 직접 개장을 하고 나와서 김해시에 많은 레저시의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효과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고 행정으로 집행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시장 혼자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무원 조직과 함께 움직이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경남도와 중앙정부도 설득해야 됩니다. 교통, 청년, 농촌 같은 핵심 과제는 임기 초부터 책임자를 확실히 정하고 가급적이면 임기 말까지 바꾸지 않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시민과 한 약속을 끝까지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 안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부터 하나씩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되게 희망 기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실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김해에 우리 후보님이 생각할 때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제일 시급한 문제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얼마 전에 그 KBS에서 그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무엇을 시급하다고 보는지 이런 답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좀 자세히 봤는데 김해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뭘 큰 업적을 낸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풀어내야 될 줄 압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의료원 확충 이게 이제 그 의료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 세대는
의료와 복지를 더 크게 보고 계십니다. 특히 진영, 한림, 생림, 상동 등 네. 초고령 사회 그리고 원도심 동북권이 포함된 일권역은 그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예. 장류 내외주촌 진례 칠산 서부권이 포함된 일권역은 광역 교통망 요구가 뚜렷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정확히 파악 진단하고 이것을 시민이 보내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네. 결국 아플 때 갈 곳이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곳 때문에 더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확실히 알고 이것을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모을 생각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 공공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폐원중에 있는 중앙병원 재개원도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중앙병원 재개원 문제와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 면 지역의 그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그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망 구축을 비롯해서 꼭 병원에 안 가셔도 예방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예. 그 아프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시 차원에서 건강 개선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김해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요. 예.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심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 간의 격차를 좀 줄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방법을 또 시도해 보실 수 있으실지가 궁금하거든요. 김해는 이제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 네. 균형 발전이 균형 발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저는 이걸 세 가지로 핵심 사안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권별 불편 해소, 그 다음에 생활권 붕괴 방지, 세 번째로는 농촌 기능 회복입니다. 장류 유라주촌처럼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곳은 교통, 보육, 문화, 체육,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충족시켜줘야 되겠고요. 또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쪽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인프라가 몰리면 다른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더 불편해지거든요. 네. 원도심과 동북권 그리고 진영, 한림, 생림, 상동, 대동 같은 농촌 지역은 사람이 적거나 고령화 됐다는 이유로 기본 생활 인프라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병원 가는 길, 아이 돌봄, 어르신 복지, 그리고 버스 이용, 행정 서비스가 사는 곳에 따라 너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네. 이런 큰 시설을 모든 동네에 다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권역별 거점과 이동수단을 함께 설계해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적지만 농촌의 기능도 다시 봐야 합니다. 농촌은 도시 바깥이 아니고 남는 땅도 아닙니다. 김해의 먹거리, 하천, 생태,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공간입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김해 전체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생활권별로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정확히 보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그에 맞게 불편을 풀고 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생활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농촌은 농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살든지 사람 살만한 김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김해 균형 네. 발전입니다. 맞습니다. 예. 나도 김해 시민인데 어느 동에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 우리 동에는 좀 없다 이러면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김해 우리 후보자님의 말씀은 김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같이 행복하고 같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예, 받아들이겠습니까? 덧붙여서 보면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출마를 하고 그 새로이 그 신도시가 조성된 주천을 방문해 봤어요. 네. 주천의 문화재에 갔는데 과거에 주천면과 상동면은 면세가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동면은 아이 소리가 없어요. 근데 주천은 가보니까 애기들 소리가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럼요. 과밀인데. 얼마나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지, 아, 이것도 반드시 균형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절실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다니시면서 그런 예. 모습들을 다 또 체감을 예. 하시고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후보자님의 실질적인 정책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힘든 문제거든요. 청년과 소상공인 문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청년은 기회에 남을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네. 그냥 남아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또 소상공인도 버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예, 결국 지역 안에서 사람과 돈과 기회가 돌아야 합니다. 먼저 청년 정책은 청년을 그냥 붙잡아만 두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 기회에 남으라고 말하려면 남을 이유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필요하면 부산과 창원으로 일하러 가고 배우러 가는 길도 쉬워야 합니다. 남아있는 청년이 먼저 살만해야 합니다. 네. 청년 정책을 지원금 몇 개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가 이어지는 생활 기반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개인이 못해서가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자는 오르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도 커져갑니다. 이 전환을 작은 가게 혼자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버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책 자금과 이자 보전, 수수료 부담 완화, 에너지 비용 절감, 노후 점포 개선 같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예. 둘째로 디지털 전환을 시대에 맞게 도와줘야 합니다. 온라인 홍보, 지도 앱 등록, 예약 주문, 시스템 배달 플랫폼 대응, 리뷰 관리 같은 것을 교육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실제 가게에 적용될 때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셋째로 골목 상권 공동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소비가 디지털과 배달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골목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개별 가게가 플랫폼 안에서 혼자 사오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골목 전체가 검색되고 찾아오고 머무르고 다시 소비할 수 있게 되면 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동 홍보, 공동 쿠폰, 주차, 보행 환경, 조명, 청년 문화 기획을 함께 묶어야 합니다. 네. 예. 청년의 아이디어가 골목 상권을 돕고 골목 상권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구조,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김해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선배 시민들이 청년들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면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하시는 정책들이 좀 유연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겠죠. 네, 나 혼자만 네.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네. 그것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의 원리이고 네. 그것이 말로만 그친 게 아니고 실행으로 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할 때 나는 다른 후보랑은 이런 차별점이 있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뭐 다른 후보들도 다 장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김해를 떠나지 않고 김해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농업특보로 최선을 다해서 보고 배웠고 또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농업 정책도 배웠지만은 더 크게는 정치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정치가 결국 사람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삶의 뿌리는 현장입니다. 현장. 예, 이 현장에서 제가 보고 체득하고 느끼고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풀어내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 시민들께 이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시민 여러분, 4년마다 이제 시장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거대 양당의 그 오만도 있고 또 무도함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비록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경남 제2의 도시로 성장한 김해이지만은 양극화의 극도의 심화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김해를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권 선진국을 당의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정강정책과 그리고 그대 카르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위치에 있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이 김해의 모든 난맥상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이봉수에게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함께 하시겠다는 후보자님들에게 공평한 시간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해 FM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특집 방송 2026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후보군들과 이야기를 릴레이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김해 FM의 조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